안녕하세요. 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네, 형님. 우리가 과거에 한 편의 소설 같았던, 한 편의 소설 같은 우리 강남 개발사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소설에도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다뤘었던 강남 개발사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윤 과장님 있잖아요. 아, 우리 윤진호 과장님. 예, 윤 과장님. 그 윤 과장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윤진호 과장님의 인생의 뒷부분을 설명하면서 네. 강남 개발의 이제 어느 정도 뒷부분의 어떤 흐름 전개를 또 하나 중요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네. 윤진호 과장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드라마틱한 상승 인생.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시켰던 일을 본인이 도맡아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고, 서울시장 역시도 윤 과장 잘 되고 있어? 어려운 건 있으면 나한테 말하게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온갖 비호 속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던. 한 편의 소설 같잖아요. 그렇지. 선글라스 낀 사람 딱 등장해가지고. 이 땅 다 파쇼 하고 딱 하고 해결하는. 그래서 이제 윤 국장님이 됐지. 네, 그렇죠. 벌써. 근데 윤 국장님이 되고 하나 문제가 터졌어. 상공부의 각종 청사를 비롯해서 상공부 직원의 주택단지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상공부로부터 서울시가 돈을 받고 땅을 이제 사주기로 한 거잖아. 그걸 했는데 문제가 생겼네. 상공부에 약속해준 부지 매입 그 전체 면적이 30만 평 정도 됐는데 30만 평. 30만 평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서초동 지역에 한 9만 평 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 지역에 한 1만 평 정도가 누락이 된 거야. 아니 30만 평 중에 10,000평도 심각한 일인데 30만 평 중에 고기를 3근을 샀는데 2근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지. 예. 난리가 난 거야. 그 당시 그 이낙선이 바로 상공부 장관이었거든. 이낙선은 5.16 때 그 박정희의 부관 같은 역할을 했었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나름대로 또 끝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그 당시 서울시 시장이었던 김현옥이라는 두 사람하고 이제 합의를 본 거란 말이야. 이게 진짜 네 말대로 고기 3근을 샀는데 2근만 온 거잖아. 그래서 당시 이낙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서울시 도시개발국장 이 사기꾼 놈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어요. 말하고 돌아다닌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당시 그 상공부 공무원들조차도 강남은 사람 사는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강남 지역에 우리 상공부 공무원들의 주택단지가 생긴대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피는 있었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한테 어디로 할까?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지역에 네. 양주도 넘어서 저기 뭐 동두천 연천, 넘어서 연천. 그래 연천군. 연천군에 갑자기 국가에서 뭐 개발한다고 했어. 피도 좀 붙었네? 평당 한 50만 원씩? 자, 그러면 너 거기 가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피 받고 팔 거야? 계속 살기 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 출퇴근할 수 있는 버스도 있을지 없을지 감도 안 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상공부 직원들 중에서는 본인들이 그 딱지 받은 거 그거를 여기저기 다른 사람 사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정부 사업에 대해서 외부 발설하면 엄단하고 책임을 묻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감이 좀 떨어져 있을 때거든.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야 니네 상공부 어디 이사 간다며? 야 니네도 뭐 어디 집 지어준다며? 이게 소문이 난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서는 또 판단이 다를 수도 있겠지. 그렇죠. 지금은 누군가가 뭐 2차 전지 뭐 끝발이다 아니면 앞으로 2차전이 더 오른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경제부처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상공부 공무원들에게 그 딱지를 사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도 그 딱지를 일부 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공부 내부의 일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낙선 장관이라는 사람이 개망신 오브 개망신을 당하게 생긴 거야. 그것도 유관기관과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 주범이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대놓고 이제 모두 총대를 메고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 서울시에서 내가 사기당했다. 윤진우 이 도시계획국장 이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이 사기꾼 놈아 하면서 막 대놓고 면전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록이 남아있어. 자, 그런데 그럼 윤 과장님은 윤 국장까지 올라간 이분은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말처럼 10,000평이나 한 5,000평이면 내가 양보해서
계산 실수로 지구에서 빠졌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3분의 1이란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대치동 쪽에 있는 10,000평 정도 빠진 이유는 그게 돌산이야. 그거는 돌산이기 때문에 그걸 폭파해서 평탄화 작업해서 주택으로 짓는 데는 너무 많은 공사비가 든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우리가 공사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구지정에서 빼야 된다. 그게 당시 그 공무원들의 판단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단 빠졌고 9만 평 정도 있는 이 서초동 땅은 어디냐? 우면산 지역이야. 우면산. 근데 그 당시 우면산 지역은 건드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에 완전 꽂힌 상태였어. 진심이었죠. 그렇지. 네. 우리 언젠가 이제 2024년에는 산림 녹화 특집을 한번 할 겁니다. 제가 뭐 타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올렸는데 그게 이제 100만 가까이 돼가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너무 브리프하게 1시간 정도만 했는데 아주 그냥 쭉 한번 가보려고 그래.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산림 녹화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단군 이래 산림이 계속 황폐해질 요소로 계속 그걸 떠안고 지금까지 왔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의 주된 난방의 수단보다 땔감이죠. 땔감이야. 그러니까 푸르른 산이라는 거를 오래 기대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물론 삼중 저 깊은 산골은 당연히 푸르른 산이 있었지. 우리나라 전 국토가 뭐 황폐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일 땔감 구하러 지리산까지 가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서 저 깊은 곳은 당연히 아닌데 가까운 뒷산이나 그 도심지 근처에는 또는 시골 마을 뒷산은 대부분 헐벗은 산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나무를 땔감을 구하자마자 바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미리 다 땔감을 가져와서 건조시키고 해서 쟁여놓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산림이 계속 황폐화됐는데 이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골에 있는 마을들도 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산이 푸르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관료들을 만나서 술 한잔 할 때마다 임자들 수고 많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앞으로 뭔가 더더욱 성공할 수 있네라는 그 중간중간에 성과를 보여주고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간 성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산림 녹화거든.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라서 뭔가 시각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걸 딱 줘야 그래야 재미를 느껴. 그래서 산림 녹화를 그때 완전 꽂혀 있는데 우면산 멀쩡한 산을 깎아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걸 누가 가서 얘기할 건데 네가 얘기할 거야? 네가 얘기할 거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건 빼시죠. 한 거야. 물론 누군가 가서 얘기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 왜? 강남 개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거거든. 하지만 선뜻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거 쉽지가 않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벌써 시장이 바뀌었어. 김현옥 시장은 이제 또 장관직으로 가버리고 양택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양택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서 또 언급을 했냐면 우리 서울시 땅 투기하기 전에 어디 땅 투기했다고 했지? 여러분 우리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어디가 땅 투기 됐어? 대구 그래 좀. 두 분이 짜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 너 내 스타일 몰라? 여기 촬영할 때만 오잖아. 이 사람이 그때 경북도청에서 같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흔히 말해서 빠꼼이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 빠꼼이가 딱 보니까 이 돌산 다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면산은 가깝게서 요즘 산림녹화 꽂혔는데 시장님 이거 누가 보고할 겁니까? 이건 빼야 됩니다 해서 빼버린 거야. 그래서 양택식 시장도 책임이 일말 있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낙선은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관이었다고. 유명한 사진에 그 등장하시는 있어. 분, 있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하고 원래 약속했던 전임 시장, 양택식 말고 김현옥 시장, 그 김현옥 시장한테 찾아갔네. 그 마침 김현옥 시장이 그때 내무부 장관으로 갔거든. 그래서 상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만난 거야. 아니 우리들이 말이야 이게 합의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청와대에 있는 무슨 행정관도 그 피 사놨는데 그거 내가 못 주게 생겨버렸고 우리 상공부 직원들도 지금 전체 지금 집을 원래 며칠 지어줘야 되는데 못 지게 생겼으니 이게 내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네가 나랑 약속한 거니 네가 너도 좀 일말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한 거야. 그래서 김현옥 시장도 장관도 내무장관도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둘이 이거 뭐 두 장관이 앉아가지고 골머리 써먹는다고 이게 해결될 일인 것 같지도 않고 당시 서울시도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 왜냐하면 여의도 지금 벌써 개발 시작했지. 뭐 여기저기 개발한다니까 돈은 들어간다. 돈이 나올 때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땅 투기 한다고 또 돈 더 써놨는데 그것도 들어올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시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큰형님을 찾아가자. 큰형님. 누굴까? JP. JP를 찾아가는 거야. 6482.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야, 넌 내 수업 빼고 다 기억하는 건 뭐니? 넌 진짜. 그 지존의 형의 딸의 남편. 알았다고. 자, 들으셨고요. 자, 그래서 JP를 찾아가.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아니 그럼 상공부는 갑자기 거기 왜 이전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서울시는 돈도 없는 놈들이 왜 이렇게 땅을 그렇게 많이 사는 거야? 이 엄청나게 사놨네. 사실 형님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각하가 사실 정치 자금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땅 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JP가 안 거지.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누가 총대 메고 한 거냐. 그래서 그때 윤 국장님. 윤 국장님. 윤 국장님이라는 사람을 그때 JP가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 과장이 그동안 총대 매면서 차명으로 여기저기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땅 샀다가 그거 싸게 사서 국가에 비싸게 팔고 그래서 국가도 다시 그거를 서울시에서 비싸게 샀는데 그걸 다시 상공부나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 니네가? 이놈들 봐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JP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내 집장만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공무원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수족이 되고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국민들한테 퍼지면 이거 또 난리 날 것 같고. 자, 수습해야 돼. 어떻게 할지 다 와. 해서 그때 서울시장부터 해서 다 불렀어. 그래서 수습을 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그때 각서도 있어. 각서도 있어. JP가 이렇게 처리해라고 한 각서가 있는데 자, 뭐 어차피 그 중간이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게 성사가 못 됐어. 우면산 일대 사업을 그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도 주저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을 못했지. 특히 그게 끝까지 성공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JP까지 들고 가서 형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어? 이낙선이었잖아. 당시 상공부 장관. 근데 이낙선이 일을 진짜 잘했던 사람이야. 상공부 장관 하다가 그 사람이 또 일을 워낙 잘하니까 임자 저기 뭐 서울 개발도 많이 해보고 이제 상공부 부지 이거 조성하면서 건설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 좀 했을 것 같아. 건설부 장관해. 그래서 장관을 또 해. 건설부로. 그러니까 상공부 장관에서 옷 벗고 건설부 장관으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선은 자기 부하들이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그걸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었어. 건설부 장관으로 갔어도.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 연도는 내가 헷갈리는데 1974년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석 밀수 사건이라고 하면 더 정확해. 원래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귀금속과 보석은 우리나라에서 매매 대상이 아니야. 아니 지금 조국 근대화도 완성이 안 됐는데 무슨 다이아를 누가 사? 누가 뭐 사파이어 루비를 샀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바로 공무원들 부정부패 단속과 사회 어떻게 보면 그 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이제 그 정비 사업이 들어갔거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보석이나 귀금속들을 많이 사놨더라. 이런 게 이제 알려졌어. 각하에게. 그래서 이것들 봐. 정신 못 차려? 해서 다 단속해. 해서 그 당시 고위 관직의 뭐 사모님들이 귀금속이나 이런 뭐 다이아나 아니면 뭐 루비 사파이어 등등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대행통 다 걸린 거야. 어찌 보면 뭐 민간의 기업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뇌물로 준 게 그런 것도 있었겠지. 하여튼 그 사건에 휘말려서 이낙선 장관이 결국 장관직에서 내려와. 이게 참 운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양택식 서울시장 뒤에 누가 서울시장으로 왔냐면 구자춘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왔어. 근데 이 구자춘은 방금 말했던 이낙선하고 아주 절친이야.
어떻게 보면 둘이 뭐 고향이 바로 근접하고 그러진 않아. 한 사람은 안동 살고 뭐 한 사람 다른 데 살았고 뭐 학교도 다 다르고 그래. 그런데 구자춘하고 이낙선은 5.16 때 한 사람이 중령이었고 한 사람이 소령이었어. 혁명 동지였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또 장관까지 했고. 그러니까 막역한 사이가 된 거지. 이낙선 전 장관이 구자춘 시장, 내가 진짜 이렇게 된 마당에 구자춘 시장한테 내가 숙제 하나 떠넘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면서 또 그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다 얘기한 거야. 우리 다 자세한 거는 우리 윤 과장에게 윤 국장에게 물어보면 아는데 하면서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구자춘이 내 친구가 노년에 면이 안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량으로 최대한 해결해 볼게 한 거야. 그래서 해결된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뭐냐면 지금 그 우면동 산기슭에 턱하니 자리 잡혀 있는 게 뭔지 알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이야. 그게 원래 어디 있었냐면 가장 노른자의 땅인 한남동에 있었어. 그런데 구자춘 시장이 친구의 그 말년의 그 참 침통한 심정, 그걸 달래주고 싶었고, 또 국가가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한 약속은 좀 일부라도 지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산하 기관들의 건물들 중에서 그 우면산 지역으로 이주할 거를 골라봐 해서 지시를 내렸어. 그리고 한남동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그거를 지금 우면산 그쪽 산기슭으로 옮겨준 거야. 이게 내가 가진 재량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였었다, 친구야. 하면서 일부라도 상공부 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부라도 그 땅들을 어떻게든 매입해서 딱지 받은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던 뭘 어떻게 하든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거지. 그 두 사람의 우정이 이쪽에 또 있었고. 자, 그러면 우리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윤진우 국장. 이 윤진우 국장은 어떻게 됐느냐? JP가 화가 잔뜩 났어. 서울시장들은 알잖아. 이 사람도 나름 고생했고. 그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과연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걸 쉽게 손가락질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일부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이야. 근데 당신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몰래 땅 사고 다닌 사람이야?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었다고 쳐봐. 너가 공무원이야. 내가 윤진우고 너야.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 경호실장이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조 과장,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하오. 그러면서 이 강남 땅을 이렇게 사야 되고 이게 비밀리 해야 되고 이거는 공화당에 있는 김성곤 회장이 이 땅을 준 건데, 저 자금을 준 건데 이걸로 사고 다니면 돼요. 잘할 수 있겠어 했는데 저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거야? 저 못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바로 자천이야. 바로 자천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좌충수에 놓인 거야. 그렇죠. 난 이제 온고잉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윤진우 과장도 결국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였어. 나는 그냥 역사의 큰 어떤 뭐 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렸구나 해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야. 김종필도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모르진 않았겠지. 그런데 그럼 깔끔하게 해야지 이놈아, 이런 생각인 거야. 본인이 결국 일을 그르친 거야. 조직은 뭐 돈을 안 주던 인력을 안 주던 일을 그르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조직의 문화야.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처음엔 서울시장은 또 동료고 이 사람의 그 좌충수적인 상황을 알잖아. 그래서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이면 끝발 날리는 자리인데 임자는 여의도 그 한강 건설 사무 소장으로 일단 가 있어 해서 보낸 거야. 결국 JP가 안 돼. 책임을 져야지. 일을 그따위로 한 사람이 어떻게 계속 공직에 있을 수 있나. 나가라 그래. 해서 내보냈어.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소장으로 끝나고 결국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쌍용 김성곤 회장이 그 사람도 이제 그 공화당 때 박정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갑자기 숙청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김성곤도 어설프게 각하 이건 아닙니다 항명했다가 싹 나간 거잖아. 그렇죠. 이 조직의 무서움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아. 모든 회사의 조직은
뭐 S든 H든 L이든 또 다른 S든 그리고 지금의 양쪽 당이든 거의 똑같아. 그럼 이건 국내만이냐? 아니야. 유럽과 미국도 똑같아. 그래서 조직 생활 해봤냐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약간 그런 논리가 있어.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난 100% 그러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도 조직을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김성곤 회장이 자네가 필요하네. 우리 쌍용을 위해서 그리고 나랑 한번 다시 일해보게 해서 둘이 의기투합을 한 거야. 그래서 쌍용그룹 이사하시다가 거기에서 또 마무리 또 일정 기간 다니고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제 특기 서울에 대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최고 전문가가 됐지.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또 차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노년을 또 부유하게 보냈지. 이제는 전문가로서 부유해진 거야.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윤진우 과장님은 그렇게 결국 인생의 말년을 보냈고 그렇게 서울시 후배들 오면 술을 많이 사줬다. 그 너도 기억하겠지만 윤 과장님이 그 쌍용 이사했던 것도 얘기했지만 네, 그렇죠. 예전에 방송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 땅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몇 프로는 알아서 해. 판공비처럼 판공비처럼 네가 알아서 써 그렇죠. 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뭐 도와준 뭐 후배 관료들 또 민간인들 또 입도 막으려면 돈이 필요했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쓰려고 좀 뭐 하는 것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그냥 후하게 술도 사주고 너 요즘 고생 많다 하면서 간간히 조직의 무서움을 기억해. 나 봤지? 너무 태양 가까이는 가지 마. 뭐 이런 그런 얘기도 그렇죠. 했다는 야사 오브 야사가 있어. 이거는 사실 또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나도 모셨던 분의 아버님 되시는 분의 얘기라서 네. 윤진호 과장이 국장님이 나중에 이제 공직을 벗고 나서 문제가 크게 생겼어. 뭐냐면 서울 땅을 사고 팔고 했었잖아. 그 과정에서 과세 때문이야.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전산이 잘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거래로 인한 세금을 3년 뒤에 청구해야 되거나 4년 뒤에 내라고 갑자기 고지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런데 윤 과장님이 중간에 관여했던 그 거래에서 세금이 얼마가 나왔겠어. 세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 나온 거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래서 윤 과장이, 윤 국장님이지, 전직 공무원이 국가에 다시 찾아갔어.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자네 여기 웬일이야?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세금이 이제 와서 이게 산더미처럼 나오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해서 백방을 찾아갔는데 이건 내 선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네. 해서 물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청와대까지 갔어. 김정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걸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또 이제 드디어 우리 윤 과장님을 알게 된 거지. 근데 이 세금이 어떻게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 막 했더니 아이고. 알았어.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해결한다고 해. 그래서 해결을 해줬어. 김정년. 왜냐면 이건 국가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 79년 10월 26일 전에 찾아가길 다행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2년 뒤에 세금이 또 날라왔어. 이번에도 몇 천만 원이. 그래서 또 전 윤 국장님이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또 왔는데? 2년 전에 세금 탕감해줘. 너 또 왜 왔어? 또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 그래서 김정년 비서실장이 짜증 난 거야. 이 사람은 청렴하기로 유명했거든. 그래가지고 각서를 써오라고 해라. 나한테 또 이런 거 들고 와서 나도 이런 데 휘말리게 하지 싶고 않고 근데 그 사람 상황도 이해는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탕감이고 앞으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나 찾아오고 그러면 나 이제 모른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각서라는 걸 써라 해서 그 각서를 썼어. 그리고 그 두 번째 것까지는 세금 탕감까지 해준 거야. 그래서 그 김정년 비서실장님은 최근에 돌아가셨어. 그분 아드님이 김준경 전 KDI 원장님이셨거든. 내가 그분 모시고 일 많이 해서 또 그분 내가 또 존경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아직 현대사에 계신 분이 좀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드라마로 또 잘 안 만들어지지 아직. 곧 만들어지겠네요. 이제 내가 또 손꼽히는 몇 사람이 있거든. 그분들까지 이제 좀 자꾸 하시게 되면 요즘 뭐 서울에 보면 1,000만 됐다며. 그렇죠. 아유 강남에 보면 2,000만 찍는다 내가 드라마 중에서 저기 각본 써가지고 내가 한 편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윤 과장님 주인공으로 누가 적합해 보여?
윤 과장님 주인공이요. 응. 아, 외모가 일단 약간 좀 겹쳐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너 윤 과장님 얼굴로 알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서울에 보면 아,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보면 전두광인데 뭐 그 대머리만 똑같이 했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 그렇다고 그거를 거기 뭐 어. 진짜 뭐 다모증 있는 사람을 캐스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찍어봐. 야, 난 속으로 생각해놓은 사람이 있어. 그분이 하시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저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송강호? 나랑 똑같아. 아, 진짜요? 나 똑같이 진짜요? 생각했어. 약간 너무 그 송강호 배우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잘생기기만 하면 안 되잖아. 아, 그것도 그렇고 적당히 좀 가볍고 좀 약간 중간중간 코미디도 좀 들어갔으면 맞아. 좋겠어요. 네. 이 윤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적인 것도 있고 네. 옥신각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있잖아. 네. 그런 어떤 인간미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송강호. 맞아요. 효자동 이발사도 비슷한 그렇지. 느낌으로 맞아. 그런 또 그리고 택시도 똑같이 택시도 택시 그렇고. 운전사도 네. 그랬었고 그래서 현대사에 굴곡진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난 괜찮을 거라 봐.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